자, 앞에 봅시다. 자, 이제 해설지를 좀 볼게요. 일단 제일 처음에 땅끝. 이게 땅끝 문제가 좀 많은데 그 뒤에 땅끝이랑 다른 뭐 문태준식 나오는 그 작품은요, 일단은 좀 너무 많이 풀었다 싶으면은 안 풀어도 돼요. 일단은 가장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작품은 나희덕의 푸른밤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그건 조금 이따 같이 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저기 연두의 울다예요. 세 번째는 나는 땅끝 정도 되는 것 같아. 나머지 작품은 이제 그 이후 그 뒤인 것 같아요.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 자, 그래서 요 땅끝이라고 하는 시는요, 일단은 요거 문제를 잠깐 보면 21페이지거든. 65에서 68번. 요거 펼치고 그 다음에 옆에 해설지도 좀 같이 볼게요. 자, 요거만 생각하면 됩니다. 땅끝이라고 하는 건. 자, 중의적 의미예요. 어떻게 중의적 의미냐? 자, 위의 내용은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산 넘어 고운 노을을 보기 위해서 땅을 발을 불렀지. 요것도 아마 모의고사 좀 풀어본 학생들은 아마 풀어봤을 거야. 그 저기 고1 모고 기출에 있어요. 근데 요게 고1 모고 기출에도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 출판사 말고 다른 출판사에도 1학년 교과서에 요게 수록돼 있거든. 자, 그래서 좀 보자면 어린 시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이 이제 그네를 탔는데 그네 어린 시절에 그네 탔던 기억, 그리고 그 그네가 혼자 삐걱삐걱 대고 있었어 라고 하는 그 기억. 자, 그러면서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이 아름다움에 취해 어디를 찾아갔느냐? 땅끝을 찾아갔다는 거야. 여기는요, 실제 지명입니다. 지명. 여러분들 땅끝 마을 알아요? 전남 해남에? 거기 말하는 거야. 어린 시절에 아름다움에 취해서 땅끝을 찾아갔어. 여러분들 땅끝 마을 왜 찾아갔는데? 뭐 보려고? 바다, 경치 보려고. 그거 말고는 땅끝 마을을 갈 이유가 없잖아. 맞죠? 자, 땅끝 마을을 보는 건 뭔데? 이 경치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가는 겁니다. 맞죠? 근데 땅끝이라는 이름이 있잖아. 맞죠? 끝이라고, 끝. 근데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진짜 끝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이 말이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끝은 뭐야? 진정한 끝을 말하는 거야. 땅의 끝이 아니고.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 끝에 서게도 되지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땅 끝은 뭐냐면요, 어떤 막다른 곳. 그래서 상황으로 따지면 절망적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막다른 곳에 서게도 되고 또는 절망적 상황에 놓이게도 된다고. 그런데 거기를 땅끝이라고 얘기했으니 땅끝이라고 하는 공간의 속성이 뭔데?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야. 원래 땅끝에는 뭐가 있어? 파도가 치잖아. 맞죠? 자, 그래서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온 이 막바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야? 속성이거든. 땅끝의 속성. 이거는요, 이 땅끝의 속성도 되고요, 얘의 속성도 됩니다. 그러면 그런 공간에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 절망적인 공간에서. 그래서 그 공간에서는 살기 위해서 뒷걸음질만 허락된 것이거든. 자, 그래서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마찬가지로 땅끝의 속성.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는데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곳도 땅끝이야.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자, 그래서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해설지에서는 그런 데부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첫 페이지의 맨 마지막 줄이거든. 그리고 해설지의 첫 페이지 맨 마지막 줄.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뭐라고 적혀 있어? 시상의 전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땅끝이라고 하는 공간이 이런 공간이야. 굉장히 위태로운 공간이거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온다잖아. 근데 사실은 거기가 뭐 하기도 하다는 거야. 아름다운 도시기도 하다는 거야. 뭐야? 인식의 전환이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후부터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 이룰 거라는 거야.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전에는 이런 절망적인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상황, 공간이었거든. 근데 이제는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야. 또다시 여기 올 수도 있다는 거야. 안 두렵다는 거야. 왜 그런데? 땅끝이라고 하는 것, 절망적이라고 하는, 절망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 꼭 나를 뒷걸음질 치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위태로움 속에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도 담겨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서 더 이상 뒷걸음질 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나머지는 해설지 보면 되고요. 자, 다음 앞으로 갑시다. 마기덕의 푸른 밤인데 자, 푸른밤 살펴보면 자,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미친 듯 걸었던 자, 이거는 좀 중요한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너는 청자다. 청자를 설정한 거야. 너에게 가지 않으려고 미친 듯이 걸었던 그 무수한 길도 자, 가지 않으려고 걸었던 길도 실은 내게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너에게로 향한 것이었어. 자, 그러면 가지 않으려고라고 했으니까 려고가 무슨 어민데? 기억 안 나요? 려고가 무슨 어미야? 힌트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미야?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어미였죠. 이 이어진 문장 만드는 데 있어서 저거 연결어미잖아. 맞죠? 뭐뭐 하러, 뭐뭐 하려고 뭐였어?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제 어미입니다. 자, 너에게 가지 않으려고니까 의도적으로 너에게 안 가려고 한 거야. 근데 사실은 가고 있었다잖아. 의도적으로 가려고 했는 안 가려고 했는데 가고 있었다고. 조금만 쉽게 바꾸면 무슨 말? 너에게 가지 않으려고 벗어나려고 했는데 너를 벗어날 수 없었어 라는 의미겠죠. 자, 다음 까마득한 밤길을 혼자 걸어갈 때도 내 응시에 날아간 별은 네 머리 위에서 반짝였을 거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데? 자, 내가 그 별을 응시한다고 해서 별이 혹시 걔한테로 날아갈 수 있어? 없어. 그럼 말하는 건 뭔데? 내가 봤던 별이 있어. 걔가 내가 본 별이잖아. 맞죠? 내가 본 별. 맞죠? 네 머리 위에서 반짝인다. 그냥 뭐야? 내가 본 별이 네 머리 위에서 반짝였을 거라는 거야. 이해돼요? 근데 내 응시에 날아갔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뭔데? 내가 너를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내 응시에 날아간 별이 네 머리 위에서 반짝였을 거라는 건 지금 내가 봤던 별이 너에게로 갔을 것이다. 별은 실제로 갈 수 없잖아. 맞죠? 그 별은 어차피 머리 위에서 빛나고, 맞죠? 그러면 왜 날아갔다고 얘기하는데? 나한테서 너에게로 뭔가가 날아간 거야. 뭐가 날아갔는데?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너한테 날아간 거야. 또는 내 관심이나 내 사랑이 뭐든 간에, 알겠죠? 나에게 있는 무언가가 너에게 날아간 거야. 이걸 이제 뭐 관심, 그 다음에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죠. 자, 내 한숨과 입김의 꽃들은 내게로 몸을 기울여 흔들렸을 것이다. 자, 그럼 봐봐. 이거 그렇게 이해했으면 얘는 뭐야?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야. 맞죠? 대신에 내 한숨과 입김도 전부 너를 방향으로, 너를 향해 기울어져서 흔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또 마찬가지로 뭐야? 내 한숨과 입김도 마찬가지로 뭔데? 왜 나온 건데? 너를 생각하기 때문에 나온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인데? 내가 너랑 옆에 붙어 있다,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별이 날아갔다고 얘기하지. 맞죠? 그럼 한숨과 입김은 왜 나왔는데? 너를 생각하며. 내가 너를 지금 당장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아간과 그 다음에 한숨과 입김이 화자가 가지고 있는 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뭐 관심, 사랑, 뭐 비슷한 단어는 다 맞는 말이겠죠. 맞죠? 사랑에서 치욕으로, 다시 치욕에서 사랑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내게로 드리웠던 두레박이랍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데? 이건 뭘까요, 여러분들? 사랑에서 치욕으로, 다시 치욕에서 사랑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내게 드리웠다. 뭘까요? 소리나 뭘까? 일단 네 개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사랑, 치욕 하나만 갔어, 둘 다 갔어 너에게. 둘 다 갔어.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뭘까요? 내가 너를 생각하면서 치욕스러움까지 내려앉았다가 또 뭐까지도 올라가? 사랑까지도 올라가. 그걸 한 번 했어? 두 번 했네. 그럼 혹시 물어봅시다. 이 화자가 하루에 두 번만 하고 끝냈을까요? 아니, 나 한 100만 번 한 것 같은데. 맞죠? 반복이야, 반복. 뭔데요? 감정의 이 굴곡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감정 기복에 대해서. 그럼 뭔 기복인데? 너를 생각하면서 생기는 기복인 거야. 너를 생각했더니 내 감정이 바닥이 되기도 하고 천상이 되기도 한다고요.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랑에서 치욕으로, 다시 치욕에서 사랑으로. 하루에도 너 몇 번씩 내게로 드리웠던 두레박. 두레박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데? 생각해봐, 두레박. 우물이잖아. 두레박 어떻게 하는데? 밑으로 쭉 내려서 물 길었다가 쭉 올렸다가 다시 밑으로 쭉 내렸다가 하루 종일 그것만 하잖아, 두레박이. 내 감정 상태가 마치 그거 같다고요. 롤러코스터 같다고. 그렇죠? 그러나 매양 퍼올린 것은 수만 갈래의 길이었을 따름이었다라고 되어 있어. 자, 뚜레박으로 비유를 했잖아. 그러니까 뭐로 연결하려고 하는 거야? 뚜레박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거야. 뚜레박은 뭘 퍼올리는 거잖아. 자, 그럼 생각해봐봐. 그렇게 생각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너에게 뚜레박을 보냈어. 내가 뭘 퍼올리고 싶어. 그 뭘 퍼올리고 싶을까요? 사랑을 퍼올리고 싶겠지. 맞죠? 사랑이 아니라 뭐랍니까? 수만 갈래의 길이라고. 수만 갈래. 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만 갈래가 중요한 거야. 나는 사랑 퍼오고 싶었는데 뭐였다고? 퍼와진 게 수만 개였다고. 이해돼요? 랜덤 인형 뽑기 같은 거야. 내가 뽑고 싶은 게 있는데 뽑은 게 안 나오는 거야. 이해돼요? 사랑이 원래 그렇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냐고요. 안 되잖아. 나는 너에게서 사랑을 길어 올리고 싶은데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내가 예기치 못한 것들까지 다 온다고. 이해돼요? 내가 너에게서 뭔가를 길어 올리고 싶은데 다 나와있어, 해설제. 내가 너에게서 뭘 길어 올리고 싶은데 사랑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온다고. 또는 사랑 빼고 오구나. 맞죠? 그래서 수만 갈래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은하수의 한 별이 또 하나의 별을 찾아가는 그 수만의 길을 나는 걷고 있는 거라고. 은하수의 한 별이 하나의 별을 찾아가는. 자, 이 별 얘기하는 이유가 뭔데? 내가 본 별이 너에게로 날아갔다고 아까 비유했잖아. 그게 내가 네 생각한 거였고. 맞죠? 그러면 은하수의 한 별은 뭐야? 내가 본 별이겠지. 또 하나의 별은 뭐야? 네 머리 위에 있는 별이겠지. 결국은 뭐야? 이건 나고 이건 너야. 실제로 별이 날 수는 없으니까. 맞죠? 자, 그래서 이 은하수의 한 별은 나고요. 또 하나의 별은 너야. 또는 내가 본 별, 그 다음에 네 머리 위에 떠 있는 별도 뭐 되겠지만 그게 결국은 나 너를 가르는 거니까. 그
그 수만의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하면 뭐야? 내가 너에게로 가는 수만의 길을 나는 뭐하고 있는 거야? 걷고 있는 거야. 그럼 한마디로 얘기해볼까? 나는 지금 너를 뭐하고 있는 거야? 사랑하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데 이 사랑의 길이 수만 갈래인 거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기로 흘러지는 거야. 그렇죠? 자, 나의 생애는 모든 지름길을 돌아서 너에게로 난 하나의 애움길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애움길이 뭔데? 약간 좀 둘러서 있는 길, 둘러가는 길이죠. 사랑은 지름길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과정 또는 이 행위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당장 답정 뭐 안 되지. 맞죠? 자, 그래서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근데 그런다고 포기해? 아니야. 수만 갈래야 길이. 계속 나는 너에게로 가겠다는 거야. 사랑이 멈춰 안 멈춰? 안 멈춰. 지름길이면 진작에 빠르게 갔을 텐데 내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둘러가는 길이라는 거야. 둘러서 이것도 길어 올리고 저것도 길어 올리고 다 하고 나서 마침내 얻어지는 또는 마침내 도달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뭐 이렇게 혹시 연애 박사가 계실런가? 뭐 연애 박사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직까지 이제 좀 많이 부족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제 연애 감정이라고 하는 이건 꼭 뭐 연애 감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한 존재가 한 존재를 사랑하는 모든 과정, 모든 사랑을 다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젊은 나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남녀 간의 사랑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연애 감정에서도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원한다고 맨날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냐고?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맨날 싸우고 나는 사실 속마음으로 이걸 바랬는데 왜 이거 안 해줘? 나 안 했으면서. 맞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널 사랑하는 과정은 평생 내가 너에게 뭘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 너라는 우물에 뚜레박을 깃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원하는 사랑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게 나올 수도 있고. 맞죠? 자, 그런 것처럼 나의 생애는 온통 뭐야? 너를 향한 길이라는 거야. 그래서 한 방에 지름길로 갈 수는 없어. 서로가 바로 원하는 대로 바로 연결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러가는 애운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계속 너를 향한 향해 나 있는 길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지. 그게 내 삶이라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자, 그 뒤로 넘어가서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가는 걸 보겠습니다. 여기 있나? 페이지 30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95에서 98.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너무도 여러 별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답니다. 자, 화가가 저 대상 복숭아 나무를 보고 있어. 복숭아 나무 보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난 제 옆에 안 갔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 옆에 안 간 이유가 뭐야?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다고.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이 복숭아 꽃이 피어 그 어떤 잎은 분홍색, 어떤 잎은 약간 흰빛 이런 식으로 같은 나무에서 난 거지만 빛깔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자,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고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또 다른 게 뭔데? 사람이 안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이라고. 자, 그러면 안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졌다 라고 하는 건 화자가 저 복숭아 나무에게 가지고 있는 편견입니다. 선입견이야. 사실은 아닌데 내가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저 복숭아 나무에게 가지 않았던 거야.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뒤늦게 이해한 거죠. 처음에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가지 않았다가 뒤늦게 이해했어요. 대상에 대해서. 눈부셔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더 외로웠을 것이지만 이해를 하고 났더니 그 복숭아 나무의 마음이 어땠는지가 보여요. 자, 너무도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왜 외로운 줄 몰랐을까요? 얘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거든. 그래서 외로운 존재였을 거야. 왜? 내가 옆에 안 가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운 줄 모르고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했을 거야.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 걸렸대요. 자,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라고 해서 자, 잘 보세요. 지금 어디로 들어왔어? 그늘에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늘 안으로 들어왔어요. 나무의 그늘 안에 들어오려면 나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나무 근처, 그렇지, 나무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늘 안으로 들어왔다, 나무 근처로 왔다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멀리로 지나치기만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 나무가 어떠한지 알고 나서는 어떻게 된 거야? 그 근처로 갔다는 거야. 또 왜 근처로 갈 수 있었는데? 대상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했기 때문이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자가 있는데요. 대상이 있어. 화자가 대상을 생각할 때 거리라고 하는 거 물리적 거리가 있을 수 있고요. 심리적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는 게 무슨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좋다. 화자가 좋아한다는 거야.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는 거. 심리적 거리가 멀다는 건 뭔데? 그러면 반대로 싫다. 맞죠? 그럼 물리적 거리가 뭔 건 뭔데? 그냥 진짜 공간을 말하는 거야. 실제 공간. 맞죠? 자, 그래서 물리적 거리랑 심리적 거리는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맞죠? 서로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푸른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에게 물리적 거리 멀어 안 멀어? 멀어. 떨어져 있잖아. 별 보내겠다며. 맞죠? 심리적 거리 멀어 안 멀어? 안 멀어. 왜? 내가 널 좋아하기 때문에. 시는요, 화자 입장이야. 쌤, 근데 화자를 좋아하는데 그 남자는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화자는 좋아하잖아. 맞죠? 그럼 심리적 거리 가까운 거야. 이해돼요? 자, 화자가 이거 작년 9월이었나 6월이었나 작년 6월 고3 평가원 기출이거든요. 화자가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차 옆에 창문으로 뭘 보냐면 살구나무를 한그루 봐요. 근데 이 살구나무가 어마어마해. 마치 차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면은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것 같은 웅장함이 들어요. 화자가 운전하다 말고 그것만 쳐다보면서 운전합니다. 천천히 계속 그만 보고 있어. 자, 운전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살구나무는 점점 가까워져 멀어질 거야. 언젠간 지나칠 테니까. 지나쳤어. 그럼 지나치면 어떡해? 뒤로 돌아서 봐. 옆에 사이드 미러로 계속 봐. 그래서 옆에 사이드 미러로 보는데 이 거울 안에서 사이드 미러 안에서 거울 안에서 살구나무의 크기는 커져 작아져. 왜 작아지는데? 심리적 거리가 멀어지는 거야?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는 거야?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표현을 대상이 점점점 작아지는 걸로 표현하고 있다고. 그러면 살구나무가 점점점 작아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화자에게 있어서 대상의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그러니까 심리적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표현인 거야. 왜 아닌데? 근거가 뭘까요? 힌트, 이 사람 운전하고 있어요. 지금 몇 분째 거기만 쳐다보고 있다고. 혹시 한 5분쯤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뭐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실제 계속 살구나무만 쳐다보고 있어. 운전자가 시간 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날 것 같아. 근데 전방 주시 안 하고 어디 보고 있어요? 살구나무 보고 있어요. 왜 보고 있는데? 꽂혀서 좋으니까. 이해돼요? 그 시는요, 화자가 살구나무를 지나치는 순간부터 지나치고 나서 거울을 볼 때까지 단 한 번도 시선을 뗀 적이 없어요. 심리적 거리가 멀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여전히 좋아하고 있는 거야, 화자가. 이해돼요? 화자가 복숭아 나무 곁으로 갔어요. 자, 물리적 거리 가까워졌어? 안 가까워졌어? 심리적 거리 가까워졌어? 안 가까워졌어? 가까워졌어요. 왜? 이해와 공감을 했잖아. 이해되죠? 자, 그래서 어떤 화자가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물리적 거리의 상관관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위아래, 그러니까 멀고 가까움의 정도도 있을 수 있고, 심리적 거리감의 거리에 멀고 가까움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좀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화자는 지금 실제로 복숭아 나무 곁에 가면서 동시에 뭐까지 내고 있는 거야? 좋아해주기까지 하고 있는 거야. 왜? 이제 공감을 했거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 뿌리에게는 그냥 요거 해설지 보고 좀 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자, 그리고 요거는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거든. 자, 그냥 말로 할 테니까 들으세요. 그냥 대충만 알면 돼. 자, 나도 사실 이거 교과서 본문은 안 읽어봤고요. 그냥 이제 2학년 교과서에 있어서 자습서를 여러분들한테 내주는 거고, 사실은 이 소설을 내가 한 몇 년 전에 읽었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사실 명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 근데 몇 가지 그냥 이제 앞에 내용만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이 주인공이요, 무슨 연구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다른 행성에 가서 살아야 되거든. 근데 그 다른 행성까지 이동할 수 있는 어떤 이동 수단이 있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게 느린 게 있고 빠른 게 있어요. 근데 느린 게 끝나버렸어. 예전에는 그 느린 게 다 우리의 이동 수단이었는데 이제는 빠른 거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 빠른 걸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빠른 게 엄청나게 빠른 거야. 근데 그거를 타야 되는데 주인공이 못 탔어. 누구만 빼고 못 탔냐면, 그러니까 누구를 놔두고 못 탔냐면 가족들을 놔두고 못 탔어. 가족들은 다 그 빠른 거 타고 가버리는 거야. 근데 이 주인공은 그걸 못 탄 거예요. 그게 못 탄 상태로 그냥 정류장인가 거기에 이제 계속 있게 되는 그 어떤 모습이 있거든요. 못 탔는데 거기에서 아마 정류장에서 할머니를 보게 됐나 그랬을 거야. 근데 그 할머니가 그냥 오매불망 다음 이 이동 수단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라고 적혀있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까지 가려면 빛의 속도로 가야지만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야. 근데 빛의 속도로 갈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다가 늙어 죽을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지금 자습서라 가지고 중간에 해설도 다 적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해설 보면서 여러분들 읽고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읽어보세요. 알겠죠? 그냥 내용 정도만 알면 될 거야. 그리고 내 생각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몰라. 그래도 이제 교과서 읽는 거 읽어보라고 하셨으니까 학교에서 이제 그냥 한번 읽어보는 용도로 해보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게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된 소설인데 교과서에 수록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나도 최근에는 안 읽어봤고 집에 이 책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때 읽었던 기억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라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아마 지구를 떠나서 어디로 그 이동 수단을 타고 가는 건 맞을 거야. 자, 우리가 전환반이 따로 없어서 일주일에 시험 기간에 2번을 수업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은 여기서 하고 한 번은 이제 멘토를 할 거 아니야. 멘토를 이제 할 수도 있고 원장쌤이랑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래서 이 토요일 수업 시간에는 문제풀이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문제풀이는 여러분들이 이거 받아가지고 직접 하고 거기에서 질문거리를 찾아가지고 질문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알겠죠? 나한테 많이 해도 좋고요. 그리고 넘기고. 민수님 넘겨주세요. 자, 나머지 정리해서 갑시다. 자, 요거 자습서 본문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자습서 소담원 문제랑 뒤에 답지 있거든요. 기다려봐봐. 그 정도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받은 학생은 갑시다. 갑시다. 고생했어요. 들어와.